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50번째의 화풍정 4번째 시간입니다. 전체로는 14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풍정의 마지막인 6, 5와 상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자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어보면은 정황이 금현 이정 소태 누룽기에 금으로 만든 고리이니 발이면 이롭다. 그 다음에 정황이 중이 위실야 소츠기는 중도로서 음식물을 삼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그 화풍정이죠. 오위인데 오위는 군주의 자리고 지금 중을 얻은 자리죠. 이 오위는 그 아래에 있는 구위와 이렇게 그 서로 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심이 리의 배로 가득 차 있으니까 금현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게 이제 보면은 이제 아까 이야기했지 솥인데 이 솥이 음식을 이제 불을 대어서 음식을 먹으면은 지나치게 뜨거워도 못 먹고 지나치게 음식이 식어버리면 못 먹는데 이 금현으로서 적절하게 열 전도를 하고 이렇게 옮길 수 있는 장치를 하니까 금현이 제대로 되어 있으니까 이로운 거죠. 여기서 이제 상구는 이 금현에 더하여 옥현까지 딱 있으니까 그게 더 좋은 거죠. 금상첨화 이런 의미죠. 완벽성의 표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를 다시 보면은 리는 리의 중심 5위에 위치하고 리의 배가 가득 차 있어서 금현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구호는 음이나 중의 자리에 있어서 행실이 똑바르고 황금색 중도를 얻어서 6위와 정응하니까 매우 이롭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똑같이 상구는 읽어보겠습니다. 정옥현 대길 무불리 솥에 옥으로 만든 고리이니 크게 길하여 이롭지 않음이 없다. 옥현제상 강유전략 옥으로 만든 고리이니 강유가 조절함이로다 이렇게 됐죠. 이미 9.5에서 금현으로서 좋은데 다시 여기에 옥현 최고의 보석, 그 당시 옥은 최고의 보석이었으니까 가하니 더 좋다. 금상첨화격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설명을 보면은 옥으로 만든 현으로 보자하니 금상첨화격이다. 소추기에는 소추기는 소체 필수적인데 옥으로 만든 소기는 완벽성의 표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온 강유절의 의미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크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상구가 양의 자리에 음의 자리에 이제 이렇게 양이 있는 거죠. 상구가 음의 자리에 양이 있으니까 강유절이다. 그건 첫 번째 견해. 두 번째는 6과 5가 음양으로 이어서 절도가 있다.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면은 상구는 음의 자리에 양강이 자리한다. 옥은 한편으로 보석을 의미하기 때문에 개별점을 친 경우에 이 효를 받으면은 기금석을 얻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상구는 최상의 좋은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길한 효인데 이 길한 효를 받았을 때 이게 결과론적인지 과정인지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효를 받았을 때 어떠한 행동 준칙을 마련할 건가, 전략적 지침, 내가 옥현을까지 취득한 이 완벽한 상태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지점에 대해서는 향후에 좀 더 공부를 더 하고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많이 했는데 오늘은 좀 간단한 부분이죠. 근데 지금까지 한자가 계속 나옵니다. 한자가 나오는데 우리가 천자문도 다 모르는 상태에서 주역 64개 384회에 나온 모든 한자를 알 수 있으면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고 시간도 없죠. 그래서 한글로 나온 밑에 글자 써져 있는 한자를 보고 그런가 보다 하고 아시고 굳이 글자를 다 쓸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마스터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나오는 글의 의미의 정도에 대해서는 제가 노트 필기한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같이 하면서 넘어가시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분으로 이제 여기는 기존에 이제 이렇게 설명한 거고, 상구에는 금현에 여기가 이제 옥현이고 바깥이 금현이 있어서 온도를 조절한다. 이래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을 정도로 좋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기존의 설명이고, 이제 다산의 설명을 보겠습니다. 먼저 한글을 보면은 솥에 황금색 솥기가 있고 쇠로 된 들막대가 있으니 이를 주관하는 게 이로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산은 그 정을 일을 주관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을 처리하다. 그 다음 상활, 솥의 황금색 솥기가 있다고 한 것은 속으로 내실을 기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정황이 금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게 본계고, 본계의 모계는 이렇게 그 천집입니다. 그러니까 추위를 하게 되면은 2가 5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추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음이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 음은 저번에도 이렇게 한 번은 이렇게 음이 살갗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4, 5, 6 이렇게 감은 기를 의미하기도 했는데, 감이에 이렇게 두 개의 짝대기 두 개가 이렇게 짝을 이뤄서 가니까 귀의 형상이 나온다고 합니다. 다음 금현은 쇠현인데, 이 쇠현은 최초에 이 건이 쇠죠. 건이 쇠였고, 이렇게 이제 추위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 흙의 황색을 받으니, 그러니까 최초에 쇠였던 게 이제 흙의 황색을 받으니까 정황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소추의 기체 들막대는 이제 그 5가 6고 6이 강인데, 이 일자 하나 여기 보면은 날일자 하나가 현을 의미하는데, 이 현은 최초의 건쇠로부터 왔으니까 금현이죠. 개의 건이 금이니 금현이다. 본상은 개주로서 설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을 맡으면 이롭다고 한 것은, 여기를 보면은 이게 이제 본계고 여기가 본계입니다. 이 본계는 본계의 모계로부터 왔는데, 이 오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중간에 대감이 만들어지는 게 일. 그리고 여기 이야기한 위에 상효는 혹계의 상계는 태가 되고 혹계의 하계는 손이 되죠. 그래서 리가 나오는 거죠. 이익. 그래서 일을 맡아 처리함이 이롭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이 위실야 해가지고 그 오가 이루어가는 거죠. 여기서 지금 음이 있으니까 비어 있는 거죠. 비어 있으니까 그 양강이 오가 이루어 내려가서 밑을 채워주는 거죠. 그래서 그 아래에 비어 있던 중심이 채워짐으로써 가운데 있는 것을 옮겨서 가운데를 채우니까 바른 돌이 내실을 기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이게 6, 5에 대한 설명입니다. 상구에 대한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솥에 옥으로 된 장식된 들막대가 있으니 그처럼 제사를 할 때 정성을 다한다면은 크게 길할 것이며 이롭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 상활, 옥으로 장식된 들막대가 위에 있으니 굳셈과 부드러움이 조화되어 절도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옥으로 만든 현이 나오는데 1번 정옥현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그 본계죠. 그래서 최초의 본계의 모계는 이제 내천대장인데, 이 건이 옥이죠. 옥. 그래서 1이 6으로 가니까 이제 이 들막대는 옥현이죠. 옥현. 1이 6으로 가니까 6은 들막대인데, 건은 옥에서만 옥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진은 상제를 이야기하는데, 옥으로 된 들막대가 딸린 세발솥으로 그 상제에게 제사를 지니까 정성 가득한 아래 손, 겸손함으로 이 손으로 제사를 지내니까 길한 게 당연하겠죠. 손의 도리에 맞게 순종하며 정성을 제사하니까 불리함이 없다. 이거는 괴주니까 본계로서만 설명입니다. 간혹 괴주는 괴에서 하나만 있냐고 이야기하시는데 꼭 그런 경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 개가 있는 경우도 있고 두 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각 개별 괴마다 다르니까 해당 파트 볼 때마다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굳셈과 부드러움이 조화되어 절도를 이룰 것이다. 강유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본계가 이래 있고 본계의 모계가 내천대장인데, 자, 여기에 보면은 내천대장은 전체적으로 유가 강을 타고 있죠. 태의 형상이죠. 어찌 보면 위태롭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전체적으로 유가 강을 타고 있어 위태롭다. 강한 것은 지나치게 강하고, 일단 이름 자체가 대장이지 않습니까? 네 개의 양이 지나치게 가고, 약한 것은 음은 강을 타고 있어 아주 위태로운데, 추위를 하게 되면은 1은 6으로 올라가고 6은 1로 내려와서 강한 것은 위로 올리고 약한 것은 다시 겸손하게 아래로 내려오니까 강과 유가 이렇게 이제 올라가고 내려가는 과정을 걸치다 보니까 절도가 있어서 강과 유의 절도가 있다. 절도에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오늘은 화풍정의 6, 5와 상구에 대해서 하였습니다. 조금 내용이 복잡하지 않은 측면인데 이제 조금 일찍 끝난 것 같습니다. 자꾸 말씀드리지만 왜 효변과 추위 다산에 설명을 하냐고 물어보시는데, 효변과 추위에 대한 설명을 하면은 기존에 설명을 했던 교과서 부분에 대한 해석이 위로서만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여기 보면은 화풍정이 2하고 5하고 응이 되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거를 이렇게 설명하면은 경우에 따라서 설명이 정밀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반드시 응이냐 비냐 친하냐 양이냐 제자리이냐 아니냐 이렇게 따라 설명하는 경우에 설명이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때에 다산의 물상과 추위 효변을 통해서 상을 받아내면은 조금 더 이해 폭이 넓어지고 정확해진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이 양자의 시각을 대립된 시각으로 보지 마시고 내가 조금 더 주역 공부에 대한 깊이나 이해를 넓힌다는 측면에서 조화롭게 바라보시면은 다산의 효변과 추위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가 넓어지시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4시간 동안은 총 주역의 49호 택화혁에 의해서 화풍정형 정립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런 정립, 나아감에 있어서 또 멈춤의 도가 있습니다. 어떻게 멈출 것인가에 대해서 또 51번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